음. 또 이렇게 2주 만에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분들, 그좀 낯간지럽지만 제가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꼭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목을 얘기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낫겠다. 제가 항상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목을 얘기하는 게, 제목을 정할 때 제 의도가 이 제목만 봐도 좀 어떤 상의랄까? 이해의 전환이 왔으면 하겠다는데, 근데 꼭 그렇게 강박적으로 제가 까먹고 막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또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독감이나 이 감기가 유행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좀 유의하시고, 저는 일주일 넘게 좀 고생했거든요. 독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감기가 좀 가서 전반적으로 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건 있대요. 심리적인 것도 좀 짜증도 많이 나고, 특히 뭐 짜증이 좀 많이 나서, 그래도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복이죠. 예. 이렇게 기복이 있어서 좀 더 그러면서 또 배워가는. 최근에 2주 전엔 제가 느끼기에는 제 스스로도 강의를 하든 관계를 맺다하면 좀 평온했거든요. 대체적으로. 좀, 좀 흔들리는 것도 좀 덜한 것 같고, 이랬다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고, 뭐, 이렇게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감정적인 어떤 짜증이나 또 불만이 또 많았어요. 이번 2주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의 갈등도 있었고, 그런 어떤 기복 속에서 내가 또 몰랐던 걸 한 가지 정도 계속 배웠거든요. 또 자각도 해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배워가는 게 아닌가. 기복이 있고, 항상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 그런 인간이랄까?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저는 이해하는데. 하여튼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새로운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겠다 이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상이었는데, 이게 좀 저도 옛날에 떨어져 나가는지 지금 떨어져 나가는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창조된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음 공부에서. 생각, 느낌, 감정이 창조가 되고 여러분의 일상에 창조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도 집에 있으면 이제 낡고 헌 것, 오래된 건 버리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과학을 봐도 그러잖아요. 그런 작용이라고 하죠. 창조의 작용과 소멸의 작용. 육체도 마찬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작용도 있지만, 육체가 이제 생로병사 끝에 보통 늙고 죽는 그 부패되는 거, 그것도 과정이거든요. 창조의 과정, 우리가 일반적인 창조의 과정도 있지만 부패도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도 이렇게 이원적으로 봤었죠. 창조, 빛, 이 작용, 부패는 어두워지는 어, 반대 이원성이죠. 어둠의 과정, 뭐 소멸의 과정. 생각, 느낌, 감정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창조됐다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이 또 사라지면 우리가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둘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상이더라고. 그거 사라졌다, 소멸된다. 어. 이것도 잘 보면은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도 창조거든요. 사라지는 창조고, 쇠파이프가 녹쓰는 작용도 창조의 작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작용을 쇠퇴한다, 부패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역사적인 것도 말고, 뭐 로마의 쇠퇴, 뭐 어떤 한 나라의 쇠퇴를 흥망성쇠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쇠퇴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진 이미지는 어둡다. 그거는 창조의 반대작용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상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그 모든 작용, 생로병사, 흥망성쇠의 작용은 오직 창조의 작용만 있거든. 오직 하나의 작용, 창조의 작용만 있어요. 조금만, 그게 납득이 될 수 있어요. 그래, 과학을 봐도 부패도 하나의 작용이고, 생각이 사라지는 것도 하나의 작용인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빛의 작용과 어둠의 작용, 창조의 작용과 쇠퇴의 작용이 되어가지고, 또 삶과 죽음의 작용, 이렇게 둘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를 취하고 심신명에 나눈 것처럼 하나를 버리려고 하거든. 우리가 보통 이 생각, 우리가 뭐 건강도 마찬가지고 아픔의 작용 이러면 좀 이제 이렇게 이 작용이라 보거든. 내려가는 작용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나중에 섬세해진다면은
그 창조와 소멸이라는 어떤 이원성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한 시간은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이에요. 창조. 창조는 이런 거야. 빛은 이런 거야. 우리는 그걸 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 창세기에 말한 창조, 빛 하면 우리가 가진 이미지가 그거거든요. 아, 이것만 창조. 생각이 일어난 것만 창조고, 생각이 사라진 거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오늘 이제 도입 부분, 앞부분에서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강의의 모든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사라진 거는 그것도 창조예요. 우리가 즐겁고 아까 표현하신 어떤 편안해지시고 그런 것도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거든요. 그것도 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지면은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틈이 없고 끝이 없어요. 근데 소멸이란 게 들어가면은 창조가 있고 소멸이 있고 창조했다가 소멸을 하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상이 없고 오직 하나의 창조가 끊임없이 생겨났다 소멸되는 것조차 포함하는 그 창조가 끊임없다는 게 이 상이 내려지는 우리 일상 자체가 끊임없는 창조거든. 생각이 일어나든 사라지든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이 낡고 부패돼서 버려지든 요게 이제 상이거든요. 낡고 부패하고 이제 우리가 새롭다, 낡다 이러잖아요. 오래됐다. 그런 것들.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상이 창조의 실상을 못 보거든. 그상 때문에. 항상 우리 그래서 이 인간 에고의 특성이 그래서 새로운 걸들 추구하거든요. 근데 새롭다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새로운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낡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판단하는 그 낡은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늘 새로운 걸 추구해서 뭔가를 미래에 얻게 되고 뭔가 그 어떤 새로운 경험을 끊임없이 하려는 그 인간의 성향대로 가면은 그것 자체도 하나의 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이나 뭐 쉼이나 오진 않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감정을 좀 비유해 보면 이거는 너무 내가 늘 나를 오랫동안 괴롭힌 뭐 이런 어떤 뭐 슬픔이나 분노나 강박이나 이런 게 오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상일 수도 있다. 늘 오랫동안 나를 괴롭힌 이러면서 그리고 뭐 어떤 감정이 오면 이거는 새롭고 좋은 거다. 그런 이원성도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밖에서 이제 그걸 볼 수 있거든. 그 상이 어 아니 어떻게 그게 창조야 소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건물을 지을 때 제가 부동산을 할 때 뭐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저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건물이 새롭게 지어지는구나. 그걸 창조된다, 건설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이제 건물을 헐 때 철거한다, 소멸된다. 그러는데, 철거가 빈 공간의 창조일 수도 있거든. 그 즉시. 어, 그 건물 이제 내용, 이 땅이죠. 땅. 그리고 내용이 건물이고 비유적인 건데, 건물을 새롭게 세우려면 우리가 내용적인 측면이죠. 감정을 비유하면 감정이 일어났다. 새로운 감정이 일어났다. 그러고, 감정이 사라지면 사라졌다. 뭐, 소멸했다. 그러는데, 이제 부동산을 비유하면, 어, 그 건물의 철거는, 빈 땅의 창조거든요. 어, 이거 뭐 관념적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상이 내려진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때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부동산을 예전에 했고 뭐 건물이 지어지고 철거하고 망하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생각이 딱 들대요. 망한다, 철거된다, 사라진다. 그게 아닌데 딱 그 생각이 들고 여러분한테 그게 좀 몇 달 전이에요. 오래전에 얘기를 할까 했는데 까먹고 있었거든요. 까먹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좀 낡은 거 막 버리고 막 하다가 그 생각이 또, 이 작용이라면서, 아, 이거 이번 달에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 낡고 부패되고 소멸됐다. 이 상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창조인데?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하나의 그냥 창조니 소멸이니 잊어버리고, 그냥 작용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도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표현해보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나 이렇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그런 이원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를 취하고 버리거든. 좋다고 사람은 참 순수한 우리 다 순수한데 순수해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좀 더 많이 머무르고 싶어 하고 가지고 싶어 하고 우리가 나쁘다고 보면 당연히 좀 저항을 하고 버리고 싶어 해.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취하고 버리는 게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시각 때문에 우리가 취하고 버리거든. 강박이나 두려움. 그걸 뭐 나쁘다 보고 있으면 우리가 버리지 말라 그래도 좀 저항을 하고 없애려고 그러고 버리려고 그러고 막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점을 좀 그런 어떤 이미지 상을 우리가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그런 거죠. 그거 상이다. 그런 뭐 유연성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민정 씨도 같이 얘기했지. 우리는 이제 뭐 너그럽고 인색하고 이걸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 맥락에서는 자유나 해방은 없거든. 그리고 저가 가진 아킬레스건 하나는 저번에 뭐 저도 중강의에 들어가서 얘기했는데 저도 최근에 또 혼란이 와가지고 많이 힘든 과정? 수경님만 들으셨나? 뭐 하여튼 힘든 과정을 겪어갔다. 왜냐면 저도 그 전 2주에는 내가 봐도 좀 강의도 자신이 있고 뭔가 이런 공부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대요. 이제 좀 자신이 있다 했는데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관계를 맺는데 저의 부족함이 막 보이더라고요. 뭐였냐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민정 씨 얘기한 게 이게 같이 얘기를 네 명이서 하는데 다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그러니까 단점들을 돌려서 이렇게 얘한테 얘기하고 얘한테 얘기하고 얘한테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어요. 아, 저 사람 저거 좀 그러네. 좀 그러네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화를 냈던 게 저한테 먼저 지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뭐 저는 저는 솔직히 편의점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좀 내가 헌신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대요. 저건 놀고 먹는 거 좋아한다. 그거에 내가 빡쳐가지고 아니라고 막 변명을 하고 그냥 막 얘기를 하고 저도 그 사람을 공격했죠. 약간 막 공격하고 하는데 근데 저기서 저를 본 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막상 그 직접 만나서 얘기할 때는 아,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끼리 왜 그러냐. 하고 할 때 이게 진심이 아니고 나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 이렇게 내가 중재하는 역할을 아,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된다. 서로 이해해야 된다. 이러더라고. 저도 모르게 말을. 그러면서 뭔가 아, 우리끼리 왜 이래 하면서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게 연기더라고요. 제가.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너희들은 지금 뒤에서 막 싸우고 있지만 나는 좀 달라 하고 야, 이러면서 제어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연기더라고요. 그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 야, 내 이미지 지키려고 좀 나는 이해하는 사람. 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나는 좀 너그러운 척 하더라고. 아, 나는 이게 막 이해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이 그래서 내가 좀 그랬지. 그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제 모습을 보니까 혼란이 오더라고. 나는 그래도 좀 연기는 안 한다 이 생각했는데 이렇게 연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어떤 상이죠. 아, 나 이제 연기 좀 안 해 이랬는데 연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막 하는데 뭐 알겠죠 주변에서 저 혼자 척하네. 그 누가 뭐라 하더라고. 니는 싫으면 싫은 거지 왜 안 싫은 척하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있으면 알거든요. 근데도 아니야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우리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지. 뭔가 나는 이해하는 사람이고 싶어 하는 그런 거가 하니까 현타가 오고 막 그러니까 또 혼란이 오더라고요. 아, 내가 뭐 이런 참, 나름 뭐 이렇게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러는구나라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중강의 가서 저도 얘기했지만 좀 그런 게 씁쓸하기도 하고 혼란이 오지만 좀 겸손? 그것도 저 안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걸 뭐, 아까 표현한 것처럼 좀 타인의 단점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좀 너그럽게 이해해 줬으면 하는데, 이제 그게
그런 욕구로 내가 이제 뭐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근데 막상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전화하고 이러면, 아, 저는 좀 저기 안 좋다.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러대요. 그것도 하면서 좀, 우월감도 느끼고, 그 사람을 이제 좀 낮추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모든 갈등이 그거였어요. 왜 날 이해 못 해줘? 그거였거든요. 그런 단점을 왜 이해 못 해줘? 그랬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한 거를 폄하하냐, 뭐, 이거 갖고 내가 뭐라 했거든. 그런 것들. 나는 지금 뭐 특별하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산다 이렇게 하는데 네가 뭐 열심히 살아 이러니까 이제 저도 좀 이제 나도 모르겠다 하고 이제 한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았던 거 한 가지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참 저도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일단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조금은 저한테, 아, 정말이 저거 사람이 참 너그럽구나. 이 말 듣고 화기애애하고 이걸 바랬는데 맨날 만나면 뭐, 이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점에선 좀 겸손해진다고 해야 되나.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리고 최근에 저 아시는 분이 모든 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너무 씁쓸하다 이러길래 그런 거는 이제 공감이. 그리고 제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게 제 뜻대로는 안 되고 모든 감각도 마찬가지고 이 창조의 작용과 소멸의 작용 뭐 둘로 얘기 나눠보면은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 이 말의 창조가 또 말의 소멸. 누구한테 이렇게 말해야지 했는데 말을 못하고 이거 이제 말을 못한 거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말하지 말아야지 하면 또 말을 하고 이게 제 의지와는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저 자신에 대한 씁쓸함과 혼란이 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해진다? 뭐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나쁘게 보면은 너는 왜 계속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 그런 얘기가 하여튼 최근에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오고,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게 어떤 면에서 이제 좋은 게 혼자 있으면 그런 것들도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자극을 계속 줘요. 제가 숙경님한테 자주 얘기했듯이. 옆에서 계속 쳐요. 저를 친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고 이해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를 계속 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넌 그런 게 아니야. 뭐 너도 똑같아 이건데 저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유지해 나름 난 그런 이미지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주변에서 계속 치고 내가 원하던 대로 행동이 안 되고 이러니까 어, 그런 면에서 이제 항상 저는 그런 면에서 확신이 없거든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에 확신이 없어요. 그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돼야 공부의 끝입니다. 이런 확신이 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기태쌤 중강의 가서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확신이 없다. 좀 확신이 생겼다 하면 확실히 사라지고, 확실히 생겼다 하면 혼란스럽고, 뭐 그렇다. 그런 게 저는 진짜 그러더라고. 뭔가 힘이 생겼다 그러면 사라졌다기보다는 좀 계속 흔들리는 거죠. 계속. 나름 좀 이런 약간의 뭐 좀 그런다가 막 흔들리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건 저의 인간적인 면. 그런 게 항상 있더라. 그래서 가장 큰 건 저한테 혼란이죠.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야는데 조금 그러면 좀 안정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혼란이 계속 와요. 좋게 보면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정만이 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주변의 지인들 통해서 너는 네가 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너도 아니다. 아니면 너도 이해심이 많다는 걸 고집하고 있지만 너도 한 인간이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치니까 좀 괜찮다 싶으면 쳐요. 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뭐 10년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내, 내가 됐다 이런 생각이 이제 안 들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 저도 배워가는 학생으로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다는 게 그냥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살아가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특히 관계나 어떤 그런 뭐 경제적인 것도 뭐 그런 면도 있고 고민 뭐 여러 가지 집안적인 고민 그런 거 아직도 근데 저는 옛날에 영적이다 그러면 뭐 공부한다 그러면
그걸 다 배제하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좀 더 그 속에서 뭐 부모님과의 관계든 뭐 관계를 통해서든 계속 배워가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공부는 어, 별개라고 좀 그런 분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좀 줄어든 그런 것 같아. 경제적인 면에 신경 쓰는 것도 공부거든. 진짜로 그런 것들은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거고, 뭐 어떤 거에 대해서도, 뭐 저는 결혼 안 했지만 남편과의 다툼을 통해서든 관계를 통해서도 좀 배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공부가 이제 좀, 좀 약간 따로 있었던 느낌인데, 최근에가 혼란을 통해서 그런가? 그냥 살아가는 게 진짜 공부라는 게 좀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느끼는 거 얘기하는데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렇게 느껴지고, 하여튼 제 일상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밥을 먹고 경제 활동을 하는 거, 또 책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이게 다 진짜 공부구나. 어떻게 보면 수행자라는 상이 좀 떨어졌나? 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새롭게 이해되는 부분은, 이 삶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작용을 할 때 보면은, 제가 여러분을 보든 영화를 볼 때 인식작용하고, 그 인식작용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감정이 일어나거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냥 제가 무언가를 가기 들어오기 전에 떠올려도 울컥하거나 눈물이 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밖에라고 표현된 그 작용을 보든, 아니면 여러분이 그래 상상이라 표현하잖아요. 그 상상을 하든 똑같더라고요. 한 달인가 두 달 전부터 제가 그 기억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 봤다. 근데 뭔가 떠올리면 기쁘고, 뭔가 떠올리면 눈물을 계속 많이 흘렸거든요. 어. 왜냐면 예전에 영화를 보면, 영화를 보고 그냥 그때만 울지, 그때 뭐 떠올려도 뭐 감정이 다시 올라오진 않는데, 최근에 제가 뭐 특별한 그런 현상은 아니지만,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뭔가 떠올렸거든요. 근데 눈물이 나려고 하다가 이제 강의해야 되니까 떠올리는 걸 좀 억압했다? 낮췄는데, 어떤 그런 걸 떠올리면 그렇게 되니까 현실이다, 인식이다, 이 구분이랄까? 그게 좀 별로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 여러분도 뭐 일반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눈물이 났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조금은 퉁친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그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현실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조차도, 그게 아니고 밖의 일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저는 그게 이제 좀 무조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억작용, 인식작용, 문제작용, 그런 게 이제 좀 같이 보이니까 좀 더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안심이 되는 뭐 그런 이해가 좀 들거든요. 밖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물론 그게 그렇게 표면적인 것, 제가 아까까지 얘기한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그 사람들을 인식하고 말하고 하는 그 떠오른다 그 작용, 그리고 그게 이제 외부적인 게 없다 그래도 제가 떠올리잖아요. 그럼 갈등이 일어나더라고. 슬픔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게 정말로 좀 더 와닿는. 그리고 밖에서 해내는 거는 좀, 외부적인 거는 이제 뭐 어떻게 자기가 뭐 말을 해서 뭐 이렇게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조금은 본질적인 해결은 우리 안에 있는 상이나 어떤 감정적인 회원, 그런 거는 우리 안에서 분명히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상, 외부는 변하지 않아도 내가 좀 뭐가 상이 하나 내려지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지평이 좀 넓어지는 어떤 그런 이해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요새 좀 이상한 게, 뭐 강의를 떠나서 지금 10분밖에 안 됐나요? 10분, 2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요새 좀 이상한 게, 2주 만에 여러분 뵀잖아요. 아니, 진짜 느낌은 20년 같아요. 너무 막, 너무 오랫동안 안 본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지금도 저는 지금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이제 많이 했다 했는데, 시간 보면 놀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저는 좀 요새 많이 좀 둔감하고 혼란스럽다고 그래요.
오늘 이제 여러분 2주 만에 뵙는다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로 오래됐다는 느낌? 뭐 설명을 못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고, 방금도 되게 오래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시간적으로 한 2, 30분.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느낌 같구나. 오래됐다. 뭐 실제적인 어떤 시간보다는 오래됐다, 뭐 빨리 됐다, 이런 것도. 최근엔 모든 게 좀 오래된 것 같은, 뭐 하루 뒤에 봐도 거의 뭐 진짜 전생에서 뭐 지금 현생에서 보는 뭐 그런 뭐 비유하면 진짜 그런 느낌 가고, 저 사람 하루 만에 봐도 진짜 오랜만에 봤다. 그래서 더 슬픈 건가? 그래서 오랜만에 봤다. 너무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그런 거고. 그래서 낡고 녹슨 것의 창조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창조 빛은 그 낡고 녹슨 것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창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굳이 신이란 표현 안 하고 하나님 표현 안 해도 그 창조는 단 한순간도 끊임이 없었고 지금도 항상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제 손의 창조나 말의 창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가 괜찮은 거예요.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창조의 일부분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창조의 일부분이거든요. 모든 게 다 창조의 표현인데 진짜 틈도 없고 공간적인 틈이나 시간적인 틈도 없고 항상 생선과 소멸은 항상 우리 삶에 일어나잖아요. 생로병사. 이렇게 생로병사가 일어나는데 부처님이든 뭐 그러잖아요. 생로병사 속에 생로병사가 없다 이러잖아요. 이 생로병사 속에 끊임없는 영원한 창조가 항상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육체가 가도 정말로. 저는 아마 그거 같아요. 삶과 죽음이란 게 좀 그런 이원성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이해를 또 나눌 수 있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 몸이 안 죽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 소멸이 제가 생각했던 그 어떤 이미지랄까 소멸이나 어두움, 부패되는 게 좀 사라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 가거나 아니면 꼭 뭐 불교에 가거나 어딜 가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창조나 뭐 그런 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다. 항상 일어나는데 이게 찾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익숙해지고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뭐 나쁜 것, 어두운 것, 창조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죠. 만남은 창조로 볼 수 있고 헤어짐은 이별은 좀 힘들지만 소멸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각이 바뀌면은 무언가를 찾거나 구하거나 어떤 새로운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도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좀 관심을 두고 이런 강의를 듣고 하면 뭐 물건 정리하다가 낡은 거 찢어버리려다가 이게 정말로 낡은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배워가고 모든 작용은 하나의 작용이거든요. 정말로. 진짜로 하는 모든 것은 창조의 작용. 그거를 이제 우리는 나쁘다, 비극이다, 뭐 제가 자주 얘기했던 비극이다, 나한테 오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제가 2주간 겪었던 어떤 갈등이나 뒷담화도 창조의 작용인데 내 눈에는 아마 판단이 좀 있어서 그 뒷담화 하는 거는 공부하는 사람이 좀 그래. 아마 있었으니까 제가 혼란스러웠어. 어이, 그게 왜 이렇게 뒷담화하지? 안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내가 생각했던 내 이미지랑은 또 다르니까 또 이해하고 싶은데 미워하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혼란이 와서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이러지 마 이런 느낌인데 그것도 근데 제 스스로 지키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항 때문에 힘들었. 나는 이런 사람 아니고 싶어 이러던 저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현타 오고 근데 뭐 하여튼 왜 갑자기 또 이런 얘기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또 이게 한번 얘기하면 계속해요. 뭐 어떤 걸 단점을 한 번 얘기하면 되잖아요. 계속 하더라고. 그 다음 날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끈질기게 막 하대요. 하, 하지 말아야지 해도 어떻게 보면 저랑 이제 뭐 이렇게 논쟁을 하거나 이러면
전화할 때 조심하세요. 전화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하는데, 누구나 하는 건데 저는 예외라고 생각했고, 많이 좋아져서 예외라 생각했는데, 또 그런 면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뭐 강의 중에서도 저도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우월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게, 그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너는 놀고 먹는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 나는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그 뭐 가게 일을 뭐 15년 했고, 이 강의도 뭐 3년 4년 했고, 공부도 이 나 자신을 만나는 거 헌신도 오래 했다. 요거에 자부심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건드니까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공부에 건든 게 아니고, 그 2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거 더 좋은 거 있잖아요.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그걸 안 하고 맨날 그것만 한다.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았는데, 정말로 제가 그런 자부심이 없으면 열을 안 받았을 텐데, 열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집에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열이 받지? 하고 또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우월감이 있구나. 이게 오래 했다는 헌신적인 사람, 그런 우월감이 있구나. 그래서 열이 받았구나 해서, 조금 뭐 이제 뭐 요번 주 끝나고 다음에 가서 또 자면 좀 다를 것 같아, 반응은. 좀 저한테도 이제 눈이 좀 저한테로 오게 된 것 같아. 계속 이게 뒷담화 하다가 이제 저한테로 좀 온 게, 왜 내가 이렇게 열받지? 이랬거든. 그러니까 좀 저한테로,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한테 돌리세요라는 게, 저도 이제 100% 맨날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얘기하고 싶었고, 밖으로 막 가 있대요. 막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또 배워가는 건데, 우월감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라고 여겨진 부분, 여러분의 연단,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딱 고려 대상으로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거든요. 뭐 관심을 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각각이 가지는 어떤 여러분의 감정적인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강박일 수도 있고, 늘 밖을 향하다가 자기 자신의 강박을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뭐 검토한다, 연단에 올려놓는다, 뭐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그러면은 그게 좀 이제 뭐 그걸 회원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의 시작과 끝인데, 저 안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기심이 있다. 그러면 이기심을, 그래, 나 이기심이 있어. 한번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구나, 이러면 얘기를 연단에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과학으로 치면 현미경으로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제 늘 관심 없다가, 뭐 돋보기로 치면 이렇게 관심을 여기 두면은, 이제 요게 이제 회원이 되고, 이걸 관심을 가지고 만나가게 되고, 어, 좀 많이 느려가지고. 홍시는 뭐 이제 어쩔 수 없고. 이제 뜻대로는 안 되지만, 목소리만 또 잘 나가고, 의도가 잘 전달되면. 어, 하여튼 저도 공부에 알고 있는 것도 저도 별로 없고, 거의 없어요. 제가 경전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책을 요새는 좀 보긴 하지만, 그 뭐 기억해야지 이것도 아니지만, 제가 아는 것 딱 한 가지는, 저 자신의 인간적인 면을 그냥 있는 그대로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그대로 뭐 내맡기고, 만나고, 경험해가는,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정말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제 자부심일 수도 있는데, 꾸준하게, 뭐, 이게 이제 최근에 느끼, 아, 내가 요거에 대해서 우월감이 있구나. 뭐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어, 하여튼 뭐 그렇게 공부를 해가고 있고. 감사한 거는 이제 창조와 소멸, 그 유연성에서, 좀 다르게 보이니까. 저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은자님이 물어보시다가 뭐 제가 저번에 생수술했는데, 끝이란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끝은 존재하지 않아요. 창조는 진짜로 영원해요. 끊임없고, 영원하고, 우리의 몸이 가도, 영원하고,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거든요. 소멸, 죽음, 부패된다. 어, 끊임없는 오직 창조만 있을 뿐이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탄생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멸이 있으면 탄생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도 소멸 뒤에 탄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끊임없는 창조 때문에 우리가 이 몸과의 동일시와 탄생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근원이랄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이 탄생과 이 몸과의 다시 불교에서는 이거 뭐 환생이라 표현하나요? 뭐 그런 거. 그 환생인가 뭐 그런가? 아무튼 그런 거.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끊임없는 창조가 있기 때문에 몸과의 동일시가 다시 일어나고 몸과의 동일시가 떨어지고 이제 몸을 떠나는 것도 가능한 거고 정말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소멸과 죽음이 실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문이 막 생기잖아요. 이게 어떻고 저떻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되고 뭐 사후세계가 어떻게 되고 어, 그게 모든 그런 의문은 갑자기 이제 그걸 사후세계로 가는데 죽음과 소멸과 그게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한다. 두 개의 작용이 있다고 믿는 거죠. 탄생의 작용과 소멸의 작용.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오직 하나의 작용만 있거든요. 창조의 작용, 빛의 작용. 그 빛의 작용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소멸되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파괴되는 것 같고 인도에서 그런 거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창조의 신이 있고 파괴의 신이 있다 뭐 그러대요. 인도 쪽 문화에서는 두 개의 신이 뭐 그걸 다 이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오직 하나의 신이거든요. 창조적인 모양, 파괴적인 모양의 신이라고 이제 둘로 나눈 거지. 창조의 신이든 파괴의 신이든 어떤 그 문화적인 형상이지만 어 정말로 창조의 신이 창조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파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파괴의 모습, 소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제 한 시간 강의 동안 뭐 제 개인적인 얘기도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가슴에 와닿았으면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쇠퇴한다 할 때 여러분의 감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좀 괜찮고 편안하고 기쁜 마음이 사라질 때 그것도 창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고 괜찮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게 사라지면 공부가 또 이상하게 됐나? 뭐 저처럼 이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의 전환이죠. 아니면 뭔가 새롭게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이 유언성이 이게 사실인가? 그러면은 어떤 그런 쇠퇴나 뭐 어떤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게 떨어진 거, 나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가끔은 웃을 수도 있고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어 안과 밖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것들을 좀 다르게 보는 시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요새 참 감사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어 그냥 제가 좀 뭔가 많이 모른다는 거에 예전부터 좀 그거를 싫어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모른다? 라는 거를 좀 감사한 마음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건물을 땅에서 지어가는 사람이 저도 항상 부러워했고, 뭐 강의하시는 분들도 제 눈에 뭐 그래 보였는데, 저는 항상 이게 좀 지어간다 그러면 무너뜨리고,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없네? 뭐 이렇게 또 가고, 요새는 굉장히 좀 감사한 게, 마치 항상 뭔가 이뤄내려 그러면 비워버리고, 막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실제 현실의 창조에 내맡겨 간다? 아니면 거기에 하나가 돼 간다? 뭐 그런 이해가 좀 들어요. 모르면 모를수록 정말로. 그리고 정말로 제가 아는 것 딱 한 가지는 그나마 정말 네가 아는 거 한 가지 네가 진짜로 아는 거 같은 거 하나 얘기해봐. 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알 수 있는 건 없구나.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아는 자, 아는 대상, 세상과 나 이게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최근에도 더 감각적으로도 더 그렇게 이해가 돼 가니까 어떤 면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어떤 이해가 항상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는 거를 또 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제가 염려하는 거 한 가지는 너무 모르면은 이런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안 좋지 않나? 그거의 염려가 가장 크고 뭐 일상생활이든 강의든 너무 모르면 뭐 세상 물정 모른다 뭐 강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러면 이 소통하는데 그런 것만 염려스럽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 이해 속에서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출퇴근할 때는 뭐 그런 뒷담화를 까고 뭐 내가 그런 이미지를 하고 제가 그런 행위를 했다 그래도 출퇴근할 때는 항상
너무 아름다운 어떤 우리 일상, 그 빛, 그게 너무, 이게 떠올리면 이게 감탄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안 봐도 요새 좀 그래요. 제가 굳이 그 거리를 걷지 않아도 가끔 이게 방금 순간적으로 떠올리잖아요. 그럼 또 이게 같은 감정 반응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눈부신 그런 것들이 정말로 매일 보는데도 눈부시고 아름답고 낮과 밤의 아름다움이 좀 다른 게 낮은 되게 포근하고 따뜻한 수채화 같고 밤은 정말로 좀 선명하고 어,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유럽이나 저기 뉴욕의 밤거리랄까 약간 중세 시대인가 뭐 그런 뭐 전 제 느낌으로 그림 봤는데 그런 게 떠올리면 참 우리 삶이라는 게 우리 겉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그런 어떤 창조의 빛이랄까?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 삶에서 항상 있거든. 정말. 어, 저는 그게 뭐 감사한 거고, 앞으로도 뭐 좀 더 그런 가슴이 조금 더, 조금 더 섬세해졌으면 하겠다. 그런 마음이고, 영화를 보든 일상생활을 하든, 이제 반전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그렇게 우리 제 아는 지인들끼리 막 서로 네가 맞네 뭐 이랬는데, 그 밑에는 사랑이 깔려 있었어요. 저도 그랬지만 다 그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오랫동안 같이 알았으니까, 그냥, 이게 그냥 하는 말이었지만, 이해하는 마음이 그래도 깔려 있더라. 오직 그것만 있었으면 우리는 같이 뭘 하지 않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부부싸움을 제가 안 해봤지만, 부부싸움을 해도, 누가 싫어, 뭐, 막 뭐라 해도, 그래도 뭐 우리 남편이니까, 우리 와이프니까, 그런 마음이, 기저에 깔려있는 그 마음이 그래도 저는 중간중간에 느껴가지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은 좀 사랑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그러다가 또 뭉클하대요. 중간중간에 또 뭉클하고 또 연기도 저도 했지만 연기 이면에 그 깔려있는 우리의 어떤 감정 상태가 아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가지는 그 마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선한 마음이라 볼 수 있고 사랑이라 볼 수도 있고 저는 그게 감정 상태가 아닌 그 마음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사랑이고 감정 상태로는 좀 기복이 있고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걸 이제 반전 이렇게 좀 느껴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해졌으면 하는 그 마음이 영화 보면서 많이 느껴요. 영화 보면서 예전에 그냥 영화만 봤는데 제가 보는 모든 영화들이 사랑과 관련된 영화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이 계속 저는 뭐 느껴지면서 좀 보거든요. 뭐 어떤 조직 싸움 거기에서 사랑이 느껴져요. 무슨 조직끼리 싸우는데 뭐가 느껴지냐는데 그 조직원들끼리의 그 동지 뭐 그런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있잖아요. 뭐 군대 영화를 보든 군인 영화를 봐도 그 밑에 깔려 있는 서로 적이고 적이지만 뭐 그런 게 좀 보고 뭉클하고 추천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있거든요. 어,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되단가? 그 일본 영화인데 최근에 봤거든요. 어린 꼬마가 아 엄마가 이제 죽어가지고 어린 꼬마로 환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이유가 자기 가족들이 풀 주고 있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 꼬마로 해서 돌아오는데 연기도 잘하는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사랑이 물론 기저라고 안 해도 그게 다 나와요. 겉으로도 그런 그 사랑 때문에 돌아와서 다시 가족들 간에 하고 떠나긴 떠나요. 떠나는데 떠나는 것도 사랑 때문에 떠나요. 자기가 떠나는 게 맞다. 독립시키려고. 너무 그 엄마라고 할까, 의존하니까 떠나거든요. 교훈도 교훈인데, 저 그거 보고 계속 많이 울었거든요. 가족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하여튼 모든 그 행위의 이면에 깔려있는 우리 방금 제가 얘기한 그 사랑과 관심, 그런 게 느껴져서. 하여튼 뭐, 혹시 볼 기회 있으면, 제목을 또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뭐, 근데 좀 길긴 기는데, 아니, 강의하다가 왜 넷플릭스를 이렇게, 넷플릭스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려나? 제목만 내가.
음? 아, 잠깐만요. 아, 엄마가 아니에요. 아내가 초등학생이 되다, 이거. 제목. 그러니까 아내가 죽고 나서 초등학생이 돼서 돌아오는 건데. 처음에는 신선하다 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추천도 많고 해서 보니까 휴먼 영화거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영화인데, 저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또 뭐 이런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나도 좀 따뜻하게 살자 그랬는데, 또 이제 겉으로는 또 그렇게 안 돼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인간에 대한 마음, 그런 마음이 참 감동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새 왜 이런 영화 안 보지 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냥 그거에 관심이 눈이 좀 가서 그렇지, 표면적으로 그런 영화 아닌 게 많이 봤거든요. 뭐 싸우는 것도 보고, 전쟁 영화도 보고 하는데, 전쟁 영화 보면서 좀 뭉클한 것도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거든요. 전쟁 속에서 사랑이 있고, 의무병이 그 다친 구하기 위해서 그 달려들어갔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데려가는 것 자체도 그 어떤 인간 자체에 대한 사랑. 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랑 이러면 따뜻한 감정만 하고 제한시켜 놓는데 어떤 삶에 대한 태도나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공부에서는 우리 존재 그 자체다. 거기서 이제 표현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오직 하나의 작용, 창조의 작용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면 오직 사랑의 작용밖에 없거든요. 사랑이라 그러든 창조라 그러든 빛이라 그러든. 음. 그래서 뭐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항상 하나의 작용,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여러분 자신의 실상, 우리의 실상이고, 그것 때문에 삶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회상할 수 있고, 그 바탕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떠올릴 수도 있고, 저절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말을 하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의 작용이거든. 그걸 이름하여 사랑이다, 빛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저의 인간적인 면을 모든 거를 허용하고 있는. 그게 없었으면 제가 뭐 그런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뒷담화 까도 제가 인식조차 못해요. 근데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감각한다는 것 자체가 괜찮다, 그것도 괜찮다. 어, 저절로 허용되고 있거든. 저절로 이해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행했던 건 나는 한 개인으로서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거고,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난 너그러운 사람이고, 나는 너희들을 이해하고 있어. 뭐 요거 되고 싶었으니까. 오히려 그런 거니까 더 힘들었던 거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런 면을 저도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저도 발견을 많이 해요. 뭐 새롭게 얘기를 하든, 뭐,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든, 조언을 해도 그걸 통해서 저도 제 안에 그런 게 있나 가끔 생각하면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배우는데,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배워가고, 감사해 가고, 감사해 가는 과정, 그런 거고, 저는 이제 부모님과 관계 안 좋다, 뭐 평범하다 했는데, 최근에 좀 좋아진 것 같은 게, 부모님은 안 변했는데, 제가 좀 변한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욕구랄까? 그게 좀 적으니까, 기대가 거의 없으니까, 관계를 좀 맺더라고. 기대가 별로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똑같이 하시거든요. 근데도 내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좀 욕구랄까? 그게 없으니까, 편안하대요, 최근에. 웃게 되고 뭐 좀 웃게 돼요. 예전에는 극대노할 거가 많이 하시거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하루가 멀다고 계속 그거 올리시는데 전화해서도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여기서 또 얘기하면 민감하니까 저번에 토도님이 걱정해 주셔갖고 내가 말을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또 누구나 그렇잖아요. 인간의 성향이 예고의 성향이 좀 그게 있거든요. 한쪽 입장만 그게 한계예요. 저도. 그러니까 두 개 다 포함하는 거는 이제 말로는 포함할 수 있죠. 둘 다 이해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쪽 입장을 정하는 게 저는 이제 잘못됐다 생각 안 해서 뭐 그냥 흘려서 듣는데 뭐 정치든 아니면 경제든 아니면 최근에 제가 이제 지인들하고 싸웠던 입장인데 입장 차이거든. 나는 너그럽고 헌신적이다. 나 같은 뭐 성실한 사람 없다. 이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는 그 입장에서 조금은 그 입장을 녹여내는 아니면 그거를 조금은 무조건 100% 동의시가 아닌 좀 금이 가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입장이야. 어떻게 보면 에고의 속성, 나의 속성이 그런 거라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가고 그걸 파괴하는 것이 아닌 창조 속에서 녹여가는 아니면 그걸 저절로 그게 약해져 가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파괴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거는 여러분이 감정을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상이에요. 파괴한다, 제거한다. 그게 상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거하려고 그러고 파괴하려고 그래도 그럴듯하게 될 것 같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놓아두면은 끊임없는 창조 속에서 알아서 진행돼 가는 그 과정, 감정이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안 두거든요. 정말. 좀 힘들긴 하지만 뭐 숙경님이나 뭐 다른 분들은 좀 겪어가고 있지만 하여튼 이제 시간이 좀 그러니까 한 10분인가 시작해서 맞춰가서 좀 다음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뭐 제 강의를 떠나서 재미도 있을 때도 있지만 제 지루함이 있잖아요. 그럼 재미가 이제 상실이 되고 아 지루해 그러면 그것도 괜찮거든요. 어떤 그것도 창조고 지루함의 창조라 볼 수도 있고 재미의 소멸이라고 표현하지만 재미가 사라지고 심심하고 지루하고 이럴 때는 또 그것도 괜찮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밖에서 보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안에도 대체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저도. 내가 밖에 있다는 건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내가 끌어올려서 내가 만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존재 해방이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 둘로 나누어 있는 이 안과 밖을 나누는 이 막이 사라지는 거. 경험의 이원성이라 저번에 표현했듯이 내가 세상을 경험한다가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요. 정말로. 여전히 그러면 내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100% 그런 게 아니다. 정말로. 뭐, 종종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세상 안에 있는 한 개인만이 아니다. 그걸 배워갈 수 있거든. 그러면서 생로병사, 끊임없는 생로병사 속에 살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하나의 빛, 하나의 생명의 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이해거든요. 겉으로는 생로병사지. 정말로 그래요. 저는 약을 팔지 않습니다. 정말로 소멸이라 죽음이란 개념이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삶과 죽음이라는 이원성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저는 죽음이 두렵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그런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런 현실에서 내게 닥친 문제가 뭐 두렵기도 하죠. 왜냐하면 상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상상이거든. 나중에, 미래 20년 뒤에, 뭐 10년 뒤에. 막상 육체의 죽음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건 미래거든요. 항상 미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는 것도 사실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런 상상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살아가고, 뭐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참 좋아요. 그리고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최근에 혼란이 왔다 그러지만 또 좋은 게 이 안과 박스를 나눈 막이 더 옅어지더라고요. 좀 더 많이, 지금 요새 정말로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그래서 밖에 관심이 없을 때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관계를 통해서 갈등이 있을 때는 싸울 때야,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이 바뀌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드니까, 밖에 관심을 가진다, 안에 관심을 가진다,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의도적으로 좀 해야지 해서 너도 내 감정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좀, 근데 이게 제가 아는 전부긴 해요. 세상이 있고 나가 있다. 20년간 이 뭐 배웠노, 그러면. 내가 세상을 안다. 뭐 이러고 다 이원성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경험한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 있는 나가 탄생했다 죽는다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적인 면을 포함하는 어, 하나의 오직 하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변치 않는 것 동시에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자주 섞어서 얘기하는 게 어, 왜냐면 인간적인 면으로 판단을 하고 반대로 보면은 이게 힘들어지고 나는 이렇게 찌질하고 뭐 뒷담화 까고 뭐 요런데 영원하다 이렇게 매치가 안 돼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거는 그건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면이 있다 그래도 저랑 똑같이 영원한 존재고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괜찮은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면이 모습이 좋고 나쁘고로는 이게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공부를 뭐 20년 하고 10년 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단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차이가 있던 부주의하거나 좀 그나마 좀 깨어나는 과정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거를 눈치를 못 채는 거, 그 차이지 거의 뭐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사 어,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든 그래도 마찬가지.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도 뭐 그럴 것 같은데 한쪽만 얘기하면 우리는 그 한쪽으로 또 그 나라고 하는 게 보통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난 영원한 존재 이쪽으로 또 간단 말이에요. 이쪽만 얘기하면. 근데 같이 얘기하면 한쪽으로 뭔가 입장을 취하려고 그러다가 또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면 좀 이게 무너지거든요. 이게 요럴 때 좀 혼란이 와요. 저가 그 혼란을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 혼란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싶은데 난 개인적으로 어떠고 싶은데 이제 그게 무너지면 아, 내 이미지 혼란이 와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어, 그런 면에서 염려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효과적이다 생각해서 그 인간적인 면을 보통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제가 더 인간적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은 어, 다시 마지막으로 표현해보지만 나라고 하는 에고는 좋은 걸 취하거든요. 계속 한쪽 면만 예를 들어서 영원하다, 무한하다 이쪽만 하면 이걸 은근히 나도 모르게 취해요. 동의시죠. 동의시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도 모르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거도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오면 저항을 하게 되고 저도 있었으니까 이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반대의 모습이 나오지. 그거를 염두에 두는 게 지혜거든요. 그럴 수 있다. 우리는 항상 그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게 지혜예요. 뭔가 많이 알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내가 실수할 수 있다. 동의시할 수 있다. 언제든지 다시 빠질 수 있다. 이게 지혜거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많이 알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저는 언제든지 뭐 오만해질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동의시될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뭐 항상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열어놔요. 항상 제가 공부가 뭐 퇴보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그걸로 열어놓으면은 그걸 또 배워갈 수 있거든요. 퇴보를 한다 그래도 퇴보가 없지만 원래 어떤 상의 가치든 어떤 감정이 최근에 혼란도 왔지만 최근에 분노도 많이 일어났었고 분노가 다 올라오든 염두에 두면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갔으면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는 어떤 공부나 뭐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프로그램 되기 쉬워요. 이게 세뇌된다 표현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게 쉽거든. 영향받기 되게 쉬워요. 뭐 누가 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하도 쉽게 나 자신의 어떤 동의시나 쉬워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빨리 자기 세상을 발견하기보다는 안전한 거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혜죠. 나는 뭐 표현해 보면 내가 지금 괜찮아진 것도 나중에 다시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걸 열어두고 만나가면은 좀 더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너그러워질 수도 있는 그렇게 어, 어떻게 보면 소심하죠. 또 누가 보면 소심하게 볼 수도 있어요. 저도 정말이 맨날 안전한 것만 얘기하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소심하고 안전한 그런 성격이에요. 또 막 뭐가 빨리 하고 이런 걸 성격도 아니고 안전하게 천천히 좀 정밀하게 그렇게 배워갔으면 좋겠다. 좀 길게 했는데 좀 지겹지만 이제 좀 마무리는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영화 혹시 보시고 싶은 분들도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보시고 우리 모두의 행위 이면에 사랑이란 어떤 의지랄까 선의지 사랑의 의지가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겉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그 성향에서 선의지 모든 존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해도 그 사랑이 우리가 발견돼 가고 우리 감정 상태가 아닌 우리 하나의 어떤 작용 오늘 말하는 낡고 오래된 창조 정말로 멋진 말인데 낡고 오래된 창조 새로운 것도 창조고 낡은 것도 창조고 오직 하나의 창조와 하나의 빛이 우리의 일상을 항상 비추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되게 안전하게 잘 배워갈 수 있어. 좀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질의응답에서 다시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